안녕하세요. 헤어 한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월화수 비가 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비가 남쪽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 북쪽으로 도망을 가고 있고요. 비는 남쪽에서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북쪽으로 북상하는 것보다 제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비가 계속 왔었는데 지금 켈른 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침 7시 50분입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좀 그쳤어요. 위에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제가 지금 아침 일찍 카메라를 킨 게 조금 있다가 켈른에서 배송하다 보면 갑자기 비가 또 쏟아질 것 같아서 화면이 고르질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방송 켰습니다. 어제 잠을 푹 잤는데 좀 피곤한 부분도 있고 해서요. 세상 모르고 잤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목소리가 조금 쉬었죠. 좀 피곤해서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저번 주에 의료보험 얘기 말씀을 드렸고, 어제 아이 학교에 관련된 교육 서비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게 모든 게 뭐 정확하게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끼고 저희 아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를 바라봤을 때의 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 또한 그냥 저희 그냥 하소연 겸 그냥 푸념이기 때문에 그냥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런 거는 한국에서 조금 따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 이상으로 생존의 필요 이상으로 필요한 거죠, 사실. 수영하고 자전거예요. 원래는 독일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그걸 한다라고 합니다. 뭐 지역마다 틀리고 동네마다 틀려서 어떤 학교는 3학년 때 시행하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4학년에 시행하는 학교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애가 다니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3학년 때 했어야 되는데 3학년 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서 4학년 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수영장 과목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시험을 본다라고 합니다. 진짜 그 동네 경찰서 경찰관이 와서 자전거는 어떻게 타야 되며 자전거를 탈 때 수신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수업을 하고 그거를 2회에 걸쳐서 한 번은 학교 안에서 트랙을 그어놓고 시험을 보고 또 한 번은 도로를 직접 타면서 시험을 본다라고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저희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될 것이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실력의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 어렸을 때 저도 뭐 수영을 좋아하긴 했지만 따로 배운 적은 없었고요. 그냥 동네 저수지 가서 수영하고 저도 물론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저 개포동 위에 구룡산인데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수영도 하고 자전거도 혼자 터득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탄다고 해도 뭐 시험 같은 게 따로 있지 않고 뭐 수신호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색달랐어요. 조금 색달랐고 얘네들은 뭐 진짜 자기 생명의 위험성을 느끼는 기본
과제는 어떻게든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가 한국에 같이 살아서 한국에 있는 학부모 심정이었다면 그거 굳이 배워서 뭐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애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지,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 대비책이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 물가를 간다라거나 혼자 자전거를 탄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의 자기 방어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너무 좋은 교육 같아요. 비록 뭐 일주일에 1시간 뭐 자전거 시험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뭐 공부하다가 지치거나 이럴 때 수영장 가거나 뭐 자전거 타고 놀거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을 해서 한국에도 이렇게 뭐 하는 학교가 없지 않아 있겠는데 보통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사실. 그래서 좋은 거는 조금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는 그나마 그래도 타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수영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튜브 타고 놀거나 이러기 때문에 굳이 수영을 배울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수영을 그냥 개헤엄만 치다가 실질적으로 수영을 체계적으로 배웠던 게 군대에서 배웠기 때문에 좀 과격하게 배웠죠. 그래서 뭐 수영 측정도 6.4km도 수영을 해보고 뭐 처음에 뭐 400m, 800m, 1600, 3200, 6400m를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을 해왔던 거고 잠수도 심해 잠수 70m까지 내려가 봤기 때문에 물에 관련돼서는 모든 게 다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내가 수영을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인명구조도 딴 상태였고 근데 정작 아이랑 같이 수영장을 가면 아이 노는 거에 보호해줄 수 있는 상황에 급급한 거예요, 사실. 아빠가 있으니까 그냥 막 뛰어드는 거예요, 아이는. 보호자가 있다라는 안심에 물의 깊이는 상관없이 그냥 막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가리키는 것은 둘째 치고 아이가 뛰어들면 얼른 쫓아가서 건져내기 바빴어요, 사실. 아이는 그게 그냥 기뻤고 즐거웠고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영을 가르쳐 주질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도 이제 많이 못 갔죠, 3학년 때는. 그리고 올 여름에 이제 몇 번 같이 수영장을 갔는데 본인이 수영을 가르쳐 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미 아이도 개헤엄을 친다거나 막 그런 물장난을 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거를 듣질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또 상처받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또 꾸중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아이가 배우기 싫어하는 거죠. 다른 아이는 가르쳐도 자기 자식을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좀 참아야 되는데 자기 자녀한테는 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4학년 1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월요일날 수영 수업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한 3-4번을 수영장을 갔다 와서 아이가 어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수영장을 갔다 왔죠. 수영하는 거 재미있어 물어보니까 너무 재밌대요. 근데 반 아이가 18명인데 자기하고 뭐 친구 2명 누구 2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수영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 셋만 수영을 잘 못해서 스페셜로 선생님이 수업을 다시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부모 면담 갔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수영 수업의 점수 반영은 어떻게 하냐, 다른 학부모가 물어봤을 때 수영 실력에 관계없이 처음에 했던 실력과 마무리했을 때 수영 실력이 월등히 좋아지면 그걸로써 점수를 매기겠다. 처음부터 수영을 잘하면 그 친구는 계속 잘해야 될 것이고, 못하는 친구가 잘하면 그것 또한 점수에 고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학교에서 수영장 거리가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이제 계속 걸어갔다가 갔다 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 걸어갔다 오는 상황에 행동 요령이라든지 뭐 준비물이 빠짐없이 준비가 됐다라든지 이런 거에 점수를 반영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이한테 지금 수영을 못하는 거는 너한테는 큰 복이다, 어떻게 보면 요번에 수영을 제대로 배워서 수영 실력이 늘어나면 그것 또한 너한테 점수가 반영이 될 것이고 너의 실력에도 향상이 되니 너도 기분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자신감이 막 불타는 거죠, 이제 아이는. 웬만하면 저도 아이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성격 자체 제가 좀 모난 게 좀 있어서 아이한테 칭찬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제발 좀 아이한테 칭찬 좀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해주고 싶어도 말이 안 떨어져요, 사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해주고 싶은데, 행동은 해주고 싶은데 말은 벌써 꾸짖는 거예요. 아이는 그 꾸짖음에 실망하고. 근데 어제 그렇게 해서 좀 응원을 해줘. 칭찬 아닌 응원을 해줬죠. 열심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 올 거야. 그리고 저번 주에 도이치 시험 본 거에 대해서 아빠 나 몇 점 맞았어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한 거예요. 사실 도이치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아이한테 미안한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수고했네,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아빠랑 약속한 게 눈앞에 보이네,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조금만 더 칭찬해 줬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사실. 근데 저 딴에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아이한테 말을 한 거였고, 일단 그래도 아이가 되게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응원의 소리를 해줬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그게 좀 힘이 됐나 봐요. 이렇듯 뭐 자전거라든지 아마 요번 주 금요일 되면 이제 가을방학 2주가 돌아오거든요. 가을방학 끝나면 10월 말경에나 아마 자전거는 그때 시험을 볼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자전거는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저랑 자전거는 항상 자주 타거든요. 예전에 저 군대 선배님이 군대 제대하고 철인 3종 경기 나가신다라고 해서 보니 자전거 타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코로나 시절 때 아이야 자전거를 좀 타보고 싶어서 자전거를 구매를 해서 좀 타봤는데 좀 타니까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이와 그래도 뭐 2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내서 동네 들판을 자전거를 탑니다. 보통 한 번 타면 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타요. 그래서 키로수를 재보면 한 15km에서 17km 정도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는 힘들어 하죠. 아이는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타야만 운동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 뭐 20-30분 타봐야 땀도 안 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진짜 저희 오버오젤이라는 동네를 크게 한 바퀴 들판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돕니다. 자전거하고 수영은 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보시면
자녀한테 꼭 가르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항상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눈 깜짝할 사이거든요, 사실. 진짜 3초, 5초 안에 사고가 나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리 그런 스트레스 애들을 풀어줄게 하면서 가르쳐 주시면 모든 생활에 안심하고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에게 자전거와 수영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스.